자, 다시 한번 보면 북한이 지난 토요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긴급 훈련이었고 기습적이었다. 자, 기습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해 9월 하순에서 10월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7차례 현지 지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쏘는 북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발사가 아니에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 사격, 검수 사격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본인들 편이 맞다면 새벽에 비상대기 지시를 했고 네. 오전 8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본인들 표현을 수표라고 사인했다는 얘기죠. 하달, 명령 네, 하달. 명령을 하달을 했고 그다음에 9시간 22분이 지난 5시 22분에 발사를 한 상황이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표현대로 훈련인 거고 김 위원장이 지난번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 준비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인민군 훈련을 확대해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개의 지시를 이행을 한 게 이번 ICBM 발사라고 보면 돼요. 네. 한 가지 여쭤보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기습 발사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9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문가,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발끈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기습 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오전에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다음에 기상 여건을 고려했다. 네. 그다음에 남측의 정찰 자산이 내려앉는 걸 보고 썼다. 그럼 그게 기습 발사가 아니죠. 뭐 기상 여건이 허락돼야만 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쏜 데가 또 순환공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테리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무게가 거의 150톤, 200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환공항 바로 밑부분에 그 실리에 미사일 조립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성 15형, 17형 다 거기서 조립하고 나와서 수백 미터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럼 정말 기습 발사면 어디 산속으로 은밀히 이동하든지 동굴에서 쏴야 되는 거지. 매번 순환배영장 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북한 아주 궁색한 논리를 취하는 거고. 그러면 연료 주입 시간이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기술 수준이 좀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 왜냐하면 테리 저렇게 네. 무슨 우리 언론에서 가끔 뭐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그러는데 그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의 미니트맨은 훨씬 작지만 저 성능을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체 로켓은 어느 경우든 연료 주입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뭐 엠프라에서 미리 이 캐니스터를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뭐 그랬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의 변명은 오히려 기술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언사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가지고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나올 텐데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최근의 존재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담화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담화문을 통해서 북한이 반박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할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위원님을 포함한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억지 폄훼다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끈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억지 변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김 부부장이 네.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그 억지 아니면 조급함, 뭐 이런 게 있는 거 과대망상. 예를 들어서 기습 발사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위권 재진입 분명히 지난해 12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말내고 이랬거든요. 해보면 알고 두고 보면 알 거 그랬거든요. 해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네. 두고 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아직 못한 거거든요. 정상 발사를. 그다음에 탄두 재진입 보면 지금 2단계 김여정 말에 따르면 2단계 비행체와 탄두는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써주고 그냥 읽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비행체 화성 15형은 2단이에요. 네. 그럼 2단 추진체는 탄두를 올린 다음에 바로 즉각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두랑 절대로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탄두를 올리고 뒤라운드 떨어지니까. 네. 그럼 김 부장 말을 좀 더 이해해서 탄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추진차라는 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두를 밀어 올리려면 네. 이 후추진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탄두는 고속으로 재진입하고 후추진차는 자유낙하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일본 영상을 보면 두 개가 거의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유낙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갖고는 재진입을 전혀
입증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탄두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수직으로 떨어지면 탄두배 열이 균열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정상적인 재진입은 20에서 30도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 밑에가 뜨거워지거든요. 여기는 안 뜨거워지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했는데 그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옆에서 써준 거 읽은 거죠. 사실은 네. 자기들의 공색함을 드러낸 게 김여정 부부장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억지 폄훼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서 조한범 위원님께서는 억지 주장과 조급함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